오늘 물어보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양입니다. 4월 30일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린 두 남자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들어오기 전까지 물어보십니다. 돈 갖고 왔느냐? 물어보시는데 갖고 왔습니다. 네. 무슨 돈인지는 또 네네.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요. 네. 잠시 후에 저희가 정식으로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겠고 오늘 지금 시장 상황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일단 시장에 대한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에 대한 쪽 강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네. 여전히 이제 거래소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외국인은 매도가 3일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외부 자산 운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또 뵙게 됐는데 아니면 큰 자산을 이제 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200억, 300억 아니면 이제 기관 투자자가 아니고 개인 투자자인데 우리가 보통 요즘에 이제 속칭 유행하는 이제 매미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매니저 출신 이제 개미. 그 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 출신 개미 해갖고, 우리가 일반 개미 투자자들과는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자산 크신 분들을 등에 업고서 이제 대신 운용하는, 이런 분들을 매미, 애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매미, 애미들 중에서 요즘에 최근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약간 좀 불안하게 바라본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도 그런 영향을 좀 받아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국인 3일 연속 매도에 대한 쪽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일단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좀 밀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시장에 대한 불안함을 좀 반증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좋은 모습들, 모멘텀 주식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듯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장 마감 이후에 트위터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근데 트위터 같은 경우는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트위터도 이미 잊혀져가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렇죠. 이제 웨이보가 이제 바로 트위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웨이보가 웨이신한테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페이스북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왓츠앱을 그 돈을 주고서 그걸 인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세대 SNS 메신저라고 한다라면은 트위터, 페이스북, 웨이보 이런 쪽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2세대 메신저가 지금 보게 되면은 2세대 메신저로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위챗이라든가 아니면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 2세대 SNS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3세대 SNS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핀터레스트. 핀터레스트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아프리카텔이라든가 사이메라 같은 경우가 SNS 기능을 장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3세대 메신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단순하게 이제 텍스트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과 영상을 소비하는 메신저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에 대한 쪽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래서 트위터 같은 경우는 1세대에 잊혀져가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좀 침몰에 이 표현은 좀 요즘에 좋지 않은 것 같고. 사그러져가는, 잊혀져가는. 달도 차면 기울듯이, 이 기울어져가는, 이것도 좀 안 좋은 표현 같고. 어쨌든 간에 트위터는 앞으로 더 성장하기보다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런 메신저다. 그래서 굳이 트위터에 사용자 수 감소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오늘 나스닥 선물 지금 현재 시간대에도 11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 특징주 한번 보면 시장을 좀 이해하기 좀 더 좀 편안하거나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오늘 특징주 바로 각자 보는 특징주 보면 좀 되겠는데요. 오늘 제가 봤을 때 특징주는 저희보다는 또 이승원 대표 관심이 있던 건데요. 오늘 현대상선 있지 않습니까? 현대상선이 오늘 좀 아침에 콕 반등했다가요. 위에서는 좀 많이 음봉은 좀 나왔어. 지금 현재도 3%대인데 현대상선이 하고 있는 LNG 사업부 그런 쪽 그런 것을 이제 IMF 인베스트먼트에 넘긴다.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한 구조적으로 일본이랑 어떻게 뭐 해보는데 이런 것들 나오면서요. 네. 오늘 했지만 제가 봤을 때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좀 새로운 생각을- 뉴스는 뭐 아닌데 일단은 뭐 그 자금이 좀 진짜로 이제 유입이 돼야 왜냐하면 매각에 대한 얘기는 그 전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이제 매각이 돼서 4천억이 형 통장에 꽂혀야 일단은 부채 비율이 1,400%에서 700%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좀 자금이 유입되는 걸 봐야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좀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싶고 또 이제 그 세월호 이슈에 이제 대북 관련된 뉴스들이 다 이제 묻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좀 더 살아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린다. 현대 엘리베이터 상승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엘리 같은 경우는 현대 상승과 관련된 이제 주가 하락과는 이제 무관한 이제 그런 기업이 됐기 때문에 좀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러니까 상선이 같은 안타깝지만 지금 엘리베이터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가 하락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말을 한 네. 10초 했더니 자기가 뭐 2, 3분 혼자 또 아, 말씀하시는데 뭐 근데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저보다는 현대상선이나 엘리베이터나 저보다 훨씬 많이 아는 또 우리 이성훈 대표니까 떨어진 것도 얘기했죠. 어저께에서 또다시 아래를 파고 있습니다. 오늘 좀 반등이 될라 뭐라 했는데 저희 한번 좀 기분을 좀 썰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잡혀가는지 아닌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오늘 다 안 좋죠? 네. 삼성중공업마저 조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반등이라고 얘기하면 욕먹기 딱 좋고요. 실적 발표한 것 중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게 있습니다. 어저께요. LG전자인데요. 3천억대를 예상했던데 5천억이 났잖아요. 레포트도 오늘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보면 매수 의견 다 이거 상당히 긍정적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다 보지 못했는데요. 목표가는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 이렇게 좋게 나왔던 목표가 확 올라야 되는데요. 올린 것은 내가 못 봤어요. 한 군데가 본 것 같은데 때문에 유지하고 있어요. 그거 뭐냐면 기존부터 워낙 높여 놨었다. 라는 거 있고요. 그렇게 뭐 깜짝 놀라지만 그렇게 사람을 감동적인 정도 아니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이따 좀 얘기하겠지만 L전자는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조금 이슈 시간 때 조금 좀 아껴둬야 됩니다. 얘기하시죠. L전자는요. 예. 그리고 괜히 기분 좋은 거 있어요? SK텔레콤인데요. SK텔레콤 실적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단 말이죠. 네. SK텔레콤 그리고 유플러스도 별로 안 좋았는데 저는 SK텔레콤 올라가는 것은 다른 데서 잡고 있어요. 그걸 또 하이닉스 큰 형이 올라가니까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다시 한 번 또 회복하잖아요. 4만 원대를 다시 가니까 SK텔레콤이 다시 올라간다. 관심주에서 완전히 이제 제외되는 걸로. 저는 오늘부터 다시 스트롱 바이로 가겠습니다. 스트롱 바이로. 저는 관심주 제외. 제외. 관심주 제외. 네. 그리고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제 묻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던 주식이 있는데요. 우리 네. 또 어쩐 여기 계신 분이 한번 써주셨어요. 호텔신라. 호텔신라. 근데 호텔신라는 저는 호텔신라는 지금 요번에 골든 위크 해갖고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지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은요. 그거는 뭐 뉴스거리도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저는 아침부터 그랬어요. 그런 건 이제 그냥 밀려서라도 가니까 저는 SK 네트워크나 좀 보자. 장기적으로. 아직도 없으신 분은 뭐 사라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관심하면 좀 넣어두시자. SK 네트워크스. 그래서 오늘 나름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하여튼 주가 올라가지도 않는데 외국인이 꾸준히 사는 것들, 이런 것들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요. 말이 나온 김에 좀 다시 달리고 있죠? 아프리카. 그죠? 아프리카 네. TV 제가 좀 미리 좀 말씀해드려야죠. 오늘 또 4%대 반등하는 것이 오늘 시장에 제가 봤을 때는 특징주다. 이렇게 일단은 저 자신 보겠고요. 키스트가요. 키스트가 다시 고점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어요. 키스트가요. 저기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주가는 다시 올라가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다. 까지 전 특징주 봤고요. 이성훈 대표 특징 좀 봐주시죠. 네, 시장에서 이제 특징주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 신고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어쨌든 간에 이런 신고가 종목이 나온다라는 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아래 거가 DHP 코리아. 맞죠? 네, 그 밑에가 이제 DHP 그 하단에 있는 게 DHP 코리아. 삼천당 제약이 주목을 더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삼천당 제약이 DHP 코리아를 스펙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그로 인해서 현금이 300억 정도가 지금 R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DHP 코리아에 대한 지분 가치만큼보다도 지금 더 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서 좀 긍정적이겠고요. DHP 코리아에서 이제 그 인공 눈물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게 되면 삼천당 제약에서 영업을 합니다. 근데 삼천당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 전문의약품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는 삼천당 제약이 어떤 약가 변동이나 이런 것과는 거의 상관없이 꾸준하게 이제 매출이 나온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삼천당 제약은 일반 의약품 쪽보다는 이제 전문의약품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아서 대부분이 전문의약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익에 대한 안정성이 상당히 좀 다른 제약주보다 뛰어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인공 눈물은
과거에는 이제 황사에 의한 계절성 네네. 테마에 속했다라면 이제 미세먼지는 이제 계절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미세먼지 날라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10년은 모르겠고 뭐 시진핑이 열심히 노력하면 5년 정도까지는 날라오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네. 매출에 대한 그 쪽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그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위닉스가 좀 이상하게 기록했는데 합병. 이게 왜 무슨 호재죠? 그러니까 위니맥스하고 합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해가 안 가서 뭐 합병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긍정적인가? 돈을 안 들이고 합병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네. 드려도 돼요? 예, 한번. 그 위니맥스 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제목만 봤어요. 네네. 그거가 호재로 인식하더라고요. 네. 그 분석 자체가요. 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여름철이잖아요. 네. 비 한 번 올 때마다 이제 저건 올라갈 거예요. 비 한 번 올 때마다. 왜냐면 그게 왜냐면 저게 저런 거죠. 그 예전에 보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뭐 네. 같은 아이잖아요, 우리가요. 어렸을 때만 네네. 하더라도 세탁기에서 하면 어르신들이요. 누가 세탁기 쓰니 손으로 빨래하는 게 최고지 그랬단 말이죠. 예, 일사후퇴 때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세탁기 다 쓰잖아요. 네. 예, 다 쓰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죠. 그 하여튼 누가 이런 걸 쓰냐 하는 걸 이제 쓰는 거예요, 이제요. 네. 에어컨, 야, 에어컨을 돈 많은 사람이 쓰는지? 근데 에어컨 다 쓰잖아요, 지금요. 그런 거란 얘기죠. 제습기도 그런 거다. 그래서 제습기가 올해 지금 위닉스 제가 TV 어디서 뉴스에서 봤어요. TV 어디 SBS인가 어디 종편인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요. 올 여름도 하면서 여름 가전 뭐 빨리 성숙 뭐 이렇게 빨리 달린다 하는데 위닉스 누군가 나왔어요. 혹시 보시면 계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자기네 목표겠죠. 네. 2배 팔린다 그랬어요. 2배. 위닉스 사람이 얘기니까 뭐 믿을 거는 없죠. 하여튼 그게 목표인데요. 그게 그래서 위닉스는 여름에 올라갈 거다. 그래서 그거랑 하여튼 손잡고 하는 건 아무 이유도 없죠. 밥솥 올라갈 거다. 점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점 나고 네. 그 끝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작년부터 저렇게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주식을 함부로 말하면 걔만 바보 돼. 리온쿠첸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리온쿠첸보다는 저평가돼 있으니까. 비슷하네요. 도찐 개찐이네. 예. 저런 거는요, 다 올랐다고 말하는 순간, 더 걔는 올라요. 바보 된 애들이 시중에 널렸어요. 한센이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한센 같은 경우가 4만 원대부터 이제 비싸다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4만 원이 아니라 지금 8만 원, 9만 원 막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는 개별주 같은 경우 최근에 이렇게 무섭게 오르는 개별주들, 뭐 기관이 파는데도 불구하고 쭉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별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쨌든 간에 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주인 있는 주식들 이런 거는 함부로 이렇게 매도 사인을 낼 수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좀 들으시면서 저는 성격 양해 자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나가는 거를 뭐라고 안 그럽니다. 저는. 네네. 예, 그리고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리온쿠첸은 제가 절대 좀 모른다. 제가 아는 거는 쿠쿠만 안다. 쿠쿠가 그랬잖아요. 호텔신라에서 면세 주면 단일 매장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10억에서 15억 팔린다고요. 네. 단일 매장에서. 그리고 15억을 팔린다는 것은 하루에 5천만 원 팔린다는 거잖아요. 네네. 5천만 원 생각하면 밥솥 한 20만 원 하면 30만 원이면 몇 개가 팔린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쿠쿠 AS 100개 받아보고 팔린다는 나서 거네. 쿠쿠 AS 받고 나서 짜증나서 그냥 쿠첸으로 바꿨거든요. 뭐 쿠첸이라고 AS라고 다르겠습니까만은 쿠쿠 AS 연락 후졌다는 거.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네. 이 얘기하면요. 또 네. 대표님이 저를 갖고 뭐라 그래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바로 또 내기하자 그래서 제가 겁이 나요. 네. 예. 내일 일하세요? 내일 저는 일을 할까 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와우에 방송이 잡혀 있어요? 방송은 안 잡혀 있습니다. 키움증권 내일 공식적으로 쉬는 날 아니겠습니까? 채널 K 방송하나요? 안 하죠. 공식적으로 쉬는 날인데 피디님 내일 해요, 안 해요? 방송하면 역적입니다. 쉬신다네요? 역적입니다. 내일 방송하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그 불법이야. 불법이죠. 아니, 일을 안 하는 건 불법이야. 아니죠. 일을 하는 게 불법이고요. 내일 방송하시기 그럼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려요. 편안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내일 저랑 약속 하나 해주실 게 있어요. 1460분. 아침 8시에요. 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근로자인 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에 생방송에 아침에 나와요. 제 출연 예정 시간은 8시 15분 정도 나올 건데요. 네. 5월 시장 대전망이에요. 5월 시장 대전망. 5월 시장을 뭘 대전망을 합니까? 예. 5월 시장 대전망이요? 5월. 연간 대전망도 아니고 5월 시장 대전망? 근데 제가 그랬어요. 네. 작가한테. 저는 5월 이런 거 싫다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딴 거 어려운 거 묻지 말고. 네. 최근 올라가는 업종 테마 이런 거 좀 얘기하고요. 관심주로 하자 그랬어요. 네. 관심주 딱 3개 불렀습니다. 3개. 뭐. 지금부터 말씀드리잖아요. 네. 미리.
이거 서비스 샷이야, 서비스 샷. 서비스 샷, 서비스지, 서비스. 티저샷 하나는 내비두시고. 아니, 다. 그것도 다 전격 공개. 전격 공개. 네네. 단독인가, 단독. 이 방송이 단독이에요, 단독이요. 세 가지 하는데요. 세 가지 뭐냐면요. 근데, 들으면 실망이야. KT 한국전력 이런 거 하려고 그러죠. KT는 안 하지. KT는 안 해. 네네. 하면 일단 탑픽으로 가야지. 네네. 2014년 1월 3일 날부터 제가 외쳤던 바로 그 주식. 시가총액 1조 이상 제외하고. 몰라. 네. 한국전력. 한국전력. 한국전력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야 되는 게 돌이다. 그런 음. 생각에서 한국전력이 첫 번째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이성훈 대표 메롱이죠. SK하이닉스. SK. 머스테브 주식으로. 네? 어, SK하이닉스. 네. 이게 두 번째고요. 관심 제외. 세 번째 종목 들어갑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오늘 좀 오르네요. 오늘 좀 오르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순간 2%가 또 올랐어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 네, 134만인데 지금 신고가가 조만간 날 거라고 보는데요. 5%가 올랐네요. 네, 저는 아모레퍼시픽에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제가 만약 아모레퍼시픽 대주주잖아요. 네. 뭐 그럴 이유도 없죠. 근데 제가 만약 아모레퍼시픽 대주주라면 그리고 아이칸 있잖아요. 칼 아이칸. 네네. 칼 아이칸이 대한민국에서 투자한다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을 사고 나서 분할하자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주식 분할해야 된다고 BOJ에서 자산 매입 규모 유지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통화정책회의에서 본원 통화 규모를 네. 6, 70조엔 늘리는 현행 통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속보로 전해드린 네. 긴급 뉴스를 해주는 제가 얘기하는데 또 딴지를 거시네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세 개를 내일 또 전격 세 개. 대공개. 어. 관심주로. 네. 올해 계속 관심주. 네. 아모레퍼시픽은 저는 주가가 예를 들어서 저거를 또 액면 분할 또 하잖아요. 네. 그게 지금 130만 원인데요. 애따 그냥 100분의 1로 하면 하잖아요. 네. 100분의 1로 하면요. 13,000원이면 더블 가는 건 시간 문제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그럴 리는 없죠. 액면 분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래는 액분 좀 해야 돼. 아니면은 액면 분할은 지금 전 세계적인 대세다. 왜냐하면 네. 애플이 액면 분할 얘기한다면 지금 많이들 얘기합니다. 액면 분할 하자고.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상관없는 몇 건데. 개 있어요. 롯데그룹 주식들. 그리고 지금 오늘 중요하신 분 왔는데 갑자기. 중요하신 오셨네요. 바로 그분이 오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관심주를 해갖고 모두 셧다마우스하고 중요한 분의 얘기를 저희 들어보도록 세 개 하겠습니다. 주식으로요. 단독을 했다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네. 단독. 그리고 내일 8시 10분 정도에 제가 나와서 한 30분, 20분쯤 나왔고 해서 9시까지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이번 연휴 시간에 반드시 봐야 될 거. 제 방송에도 5번씩 보셔야 될 그런 방송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코너 바로 넘어가죠. 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두 남자 레포트 보기는 좀 뒤로 미루고요. 네. 바로 이 코너부터 들어가겠는데, 그 하기 전에 승리 투자 브로커님이 ACT까지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ACT가 이제 원료 있잖아요, 원료. 네. 그 중에서 약간 좀 특수 원료가 들어가더라고요. 아메라퍼시픽도 들어가고 LG생활건강도 들어가는 설화수 거고. 뭐 이런데 쿠 뭐 이런데 거기서 한방 쪽의 원료. 한방 원료죠. 예,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키움증권의 투자 전략 하시는 메인은 아닙니다, 사실요. 메인은 아니고 마이너죠, 마이너. 두 번째. 대한민국의 두 번째 베스트의 투자 전략가는 이코노미스트 모셨습니다. 아주 공교롭게도요, 매주 수요일 날은 이분의 윗분은 아침에 머니투데이 방송에 전화 연결하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할지 대충 알아요. 그래서 예습을 하고 그러는데요. 왜냐면 그 팀장님이랑 반대되는 얘기하면 바로 뭐가 지나가잖아요. 오늘도 아마 중국 얘기 조금 하고 할 것 같고, 조선 쪽 얘기 좀 하실 것 같은 느낌은 조금 드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분 모셨습니다. 전전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연휴 때 어디 여행 가는 거 있어요? 여행이라 그러면 거창하고 야구 보러. 야구. 어디 잠실구장에 가십니까? 아니요, 와이프가 골수 기아 팬이기 때문에요. 홈 경기를 직관하시겠다 그러시고. 홈 경기를 직관하러 무등산까지. 광주 갑니다. 몇 등 하고 있어요? 기아, 처참하죠. 네. 저는 넥센 팬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몇 등이에요, 정말? 저 아래쪽이요? 예, 아래쪽에서 좀 많이 헤매고 있다. 어저께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작년에 유광점포 있잖아요. 유광점포가 십몇 년 만에 처음 다시 팔렸잖아요. 저는 LG 트윈스 MBC 청룡 창단할 때 창단 어린이 멤버, 야구단 멤버인데
LG가 10년 동안 하도 절절되니까 음. 야구 맨 처음에 한 5년째는 MBC가 싫어지고 LG가 싫어지고 음. 그 5년 이후에는 야구 자체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구를 안 봐요. 그래갖고 유광 점퍼 있잖아요. 네. 유광 점퍼를 제가 작년에 방송할 때 협찬 받아서 입었잖아요. 네. 19만 원짜리 거. 네. 5만 원짜리는 팔지도 않고 19만 원 받긴 바로 그거. 다시 또 광해 당성에 작년에 사신 분요 꽝 됐죠. 지금 꽝 보면. 됐죠, 다. 감독 그만뒀잖아. 쫓겨났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김기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죠. 예. 자기 발로 이제 나가셨습니다. 역시 멋있어. 재벌 그룹에 그런 건 없죠. 예. 재벌 그룹이라는 건요 다 어떻게 하고 나가라고 그러죠. 모양새 뭐 쫓아내겠습니까? 그래서 구단 주고 있다가 그건 그렇고요. 예. 이코노미스트님 모셨는데요. 지금 시장을 딱 한마디로 어떻게 좀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경제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예, 오늘 그거 말씀드리려고 왔는데요. 제가 잘했죠. 네. 근데 주식시장이 진짜 빠르긴 빠릅니다. 이게 어저께 제 데일리 썼던 내용인데 오늘 시장이 바로 반응해 줍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때부터 예전부터 계속 미국에서 이른바 고 PR을 받고 있는 성장주들이 계속 흔들릴 거다. 계속 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저께 보시면 트위터 한 10% 빠졌습니다. 그저께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그 미국 9월 잠정주택 판매가 잘 나오면서 이제 즉 미국 경제가 한파의 영향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서 S&P랑 다우가 좀 올랐는데 나스닥은 또 깨졌습니다. 그렇죠. 그저께도. 뭐 페이스북 한 3%, 뭐 트위터 뭐 2%, 넷플릭스 한 2.5% 이렇게 빠진 거죠. 이 주식시장에는 보통 세 가지 투자 철학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 가치, 하나는 성장, 하나는 여기 두 개 안 빠지고 그냥 평균 회귀. 근데 사실 가치 투자랑 뭐 성장 투자 영원히 안 없어지는 뭐 불변의 테마들인데 네. 이 두 개를 공존시켜 주는 거는 평균 회귀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건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평균액이라는 거? 결국은 만난다고? 그러니까 이런 뭐 한 역사적으로 미국 통계를 한번 보면 5년 동안 수익률을 보면 보통 5년 정도 지나면 성장주 투자의 그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률이랑 가치주 투자의 기대 그 수익률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만난다는 얘기예요. 네. 결국은. 네. 보통 보면 5년 중에 3번은 가치가 이기고요. 5년 중에 2번은 성장이 이기는데 네, 한마디로 성장 갈 때 멋있게 가고 다만 빠질 때 좀 세게 빠지기 때문에 5년 하면 비슷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성장하시는 분들은 계속 성장 투자하고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버핏 그래서 5년 동안 지금 시장을 졌거든요. 근데 이게 버핏은 근데 중간에 안 틀고 끝까지 버틴다니까 10년 싸우면 내가 왕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버핏이라고. 돈이 좀 많으니까. 돈이랑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그래서 버핏이 운용사를 차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험사를 갖고 있는 겁니다. 돈을 계속 들어오게 하고 이제 뭐 1년에 한 번씩 이제 컨퍼런스를 열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맹목적인 종교와 같은 신뢰를 받기 시작해도 기다리면 믿으면 먹는다 이렇게 하는 게. 밥하고 같이 먹어주고. 네. 이거 구원이에요. 구원론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구원판에 구원파 버핏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키움증권에 와서 사람들 대마하는 거 당하려고 그래, 자기. 네, 네, 네.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종교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네. 버핏이 쓰는 전략은 만기 보유 전략이죠. 네. 근데 간단하게 보시면 2009년부터 계속 5년 내내 미국 주식시장에서 성장주가 가치지수를 내도록 이겼습니다. 그냥 지수로만 봐도 MSCI 기준으로 보면 가치지수가 한 109% 정도 올랐는데요. 네. 그로스시는 한 110%, 150% 올랐습니다. 물론 이거 대형주 기준에 조그만 것까지 하면 훨씬 압도적입니다. 그렇겠네. 예. 5년 동안 계속 이겼습니다. 이 가장 크게 성장주를 자극했던 거는 일단 경제 환경이 경제가 별로 이제 좋아는 지는데 너무 속도가 느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할 용의가 굉장히 커지고요. 옛날에는 네. 100원 1년에 100원 버는 회사한테 만약에 1,000원을 줬다 그러면 남들 다 100원씩 벌고 있으니까 1,000원 줬는데 문제는 남들이 다 10원씩 벌고 있으면 100원 버는 애한테 갑자기 1,000원이나 2,000원을 줘도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고 하나는 또 이 고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결국 유동성에 굉장히 연관이 많은데 사실 이 성장주의 최대적은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을 보는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냥 특히 PR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배 줬다 그러면 한 10년 얘가 10년 동안 앞으로 살아남겠구나. 이익 한 10년 기다리면 이익으로 내 원금을 다 회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10배라고 생각하시면 TR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금리가 낮거나 유동성을 막 공급해주면 얘가 망할 확률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돈이 많이 돌아다니면 계속 뭐
빌려주고 빌려받고 막 이렇게.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기업의 생존 연수에 대해서 조금씩 기대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최근에 최근에 미국 지수가 올라왔는데도 이 기술주들이 반등을 제대로 못하는 거는 네. 경기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니까 비싼 주식을 조금씩 불확실했던 주식들, 꿈을 많이 먹었던 주식들을 싫어하게 되는 거죠. 이게 미국 S&P 뭐 반등하고 뭐 반등하는데 최근에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나스닥 바이오테크 지수나 나스닥 인터넷 지수 같은 경우 보시면요 기술적으로 아주 안 좋은 모양입니다. 고점에서 내려왔는데 반등을 시도하는데 거기다 실패해서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면서 쭉쭉쭉 내려가고 있거든요. 안 봤는데 전전 이코노미스트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등골이 오싹하네요. 예. 더 오싹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친구가요. 계속 방송인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요. 예. 더 오싹한 거 좀 보여주세요. 예, 여기 오른쪽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오른쪽 거? 예, 지금 여기 띄워놓겠습니다. 저는 못 잡는데? 여기 오른쪽 잡아주세요. 아, 예, 표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만약에 이런 평균 회계의 법칙을 인정한다면 제일 무서운 얘기는요. 성장주 투자의 이 말을 제일 경계해야 되는데 이번엔 다르다가 제일 무서운 말이거든요. 밑에 표 한번 보시면요. 좀 키우겠습니다. 난 안 보여. 더 키울까요? 보이십니까? 아, 이거 TV 화면에서만 보이는 거네. 오! 보이십니까? 땡큐. 예. 조금 작게 다 보여요. 아이고, 너무 컸나? 아니요, 됐어요. 이 정도 될까요? 아, 좋아요. 예. 예. 보시면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되게 유명했던 메릴린치 출신의 유명한 컨테이너리스트 출신인데요. 이게 1955년부터 지금 2003년까지 금융위기 나오기 전까지를 한번 데이터를 돌려본 겁니다. 어떤 회사의 주식이 주식시장에서 성장주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오케이. 확률 예. 보시면요. 참 의미심장한 게 한 95년부터 2003년까지, 80년부터 2003년까지 해봤는데 비슷합니다, 확률은. 보통 이걸 보시면요. 3년에서는 보통 성장주 지위가 58%라는 얘기인데 이게 5년이 되면요. 갑자기 37%로 뚝 떨어집니다. 예. 뚝! 예. 10년간 뭐 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9년부터 성장주가 미국에서 밸류주를 5년 동안 이겼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이게 확률이 뚝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까 제일 처음에 PER 같은 경우 특히 이 산업에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대 수명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네. 예. 그러니까 어닝에다가 앞으로 살 날에 대한 기대값을 몇 년을 줄 건가 이렇게 곱하는 건데 기대 수명이 나오는 거네. 쉽게 얘기하면. 그죠? PER은 기대 수명이랑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이 확률 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그 산업의 멀티플은 조금 내려가는 게 정상. 낮출 수밖에 없죠, 뭐. 네, 예. 그게 역사적으로 이게 5년 때 갑자기 그게 뚝 떨어진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네. 또 산업별로 보시면 예. 그래서 투자 전략이 시장이 빨리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산업별로 보시면요. IT, 예. 헬스케어, 예. 필수소비재, 전기소비재, 금융. 금융은 얘들 사이클이 원래 짧은 겁니다. 보시면 상대적으로 이거 옛날부터 이거 인터넷도 들어가 있고요. 뭐 바이오 이거 언제나 들어가 네. 있는 거거든요. 필수소비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래서 필수소비재 고퍼는 잘 안 깨지는 겁니다. 근데 필수 소비재의 고포 주식이 어떤 게 있나? 느낌은 갑자기. 오리온 같은 게 그런 거죠. 그게 고포인가요? 고퍼죠. 그래요? 이게 퍼가 많이 받았을 때는 40배까지 받았는데요. 지금 그래요? 지금 30배인데요, 내려와서. 롯데 상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네. 건가요? 피가 몇 배야? 롯데 삼강이요? 네. 그런 거 상장돼 있지 않아요? 거래나. 상장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 한번 상당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주식이 2000년에 오픈했을 때 외국인한테 오픈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그때 사는 주식이 말씀하셨던 롯데 칠성, 뭐 그런 주식들, 뭐 태광산업, 그렇죠. 최강산업이죠. 태광산업. 네, 네. 롯데 칠성 뭐 이런 주식들을 와가지고 미친 듯이 사는 겁니다. 얘가 이걸 왜 사나? 펄을 30배까지 올려주더라고요. 이게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그런 주식을 왜 많이 샀냐면 이머징 주식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근데 자기네들이 추가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이머징주를 사는데 이머징은 원래 경기 변동도 크고 뭐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이래서 위험하니까 조금 채권 개념으로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일단 20년 동안 살아 있으면 앞으로 20년 안 망한다. 잠시만요.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롯데 상강은 거래가 워낙 제가 안 돼서 그냥 네. 제가 말을 잘못 불렀는데 제가 이 주식을
2년 전에 주식이랑 상관없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주식 하긴 하는데 뭐 매매를 안 하는 사람인데 자기 사두개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얘기만 듣고 말았는데 지금 필수 소비재인데 고프라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필수 소비인데 뭐 고프가 있을 게 있나 했는데 제 잘못 상식이었는데 딱 하나 쳐보세요. 야, 23배, 25배는 고프라고 해도 되잖아요. 시장에 2.5배니까. 상대적으로 뭐. 많이 되죠. 근데 그 주식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면 내가 지금 깜놀이거든요, 지금요? 이런 거는. 야, 대한제다 한번 쳐보세요. 화면 좀 봐야죠. 잡아주세요. 대한제는 그런 거죠. 딱 그거죠? 네. 와, 제가 그래도 센스는 있죠, 다. 예, 예. 이게 그래서 옛날에 저퍼주 혁명이 일어날 때 외국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은 야, 이모징 뭐 어떻게 했는지 화면 좀 보여줘. 모르겠는데 네. 일단 20년 살았으면 퍼 20배 준다. 주봉으로. 예, 예. 그리고 우리 이자율이 낮으니까 너네 투자하는데 너네들은 영업이익률이 이자율보다만 높으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배당으로 먹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배당에 간섭할 수 있을 때까지 어디까지? 퍼 30배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사준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요, 사실은 당장 투자에 도움은 안 되시겠지만 중국 주식시장이 결국은 오픈될 겁니다. 오픈되시면요, 중국 주식 제일 안전하고 유망하게 많이 먹을 수 있는 건 아까 제가 저퍼주 혁명 때 외국인이 샀던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셔가지고 필수소비재 중에서 회사가 20, 30년 살아 연역이 되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퍼가 만약에 10배, 15배 사입니다. 그럼 무조건 가서 사는 겁니다. 무조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면 30배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했던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PR이라는 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냥 매출액 증가율이 막 높아지면 PR이 높아진다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PR은 매출액 증가율보다는요, 영업이익 변동성이 훨씬 많이 관여합니다. 변동성이 큰 애들은 언제 망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하이닉스가 금융위기 이후에도 뭐 되네 안 되네 이랬는데도 이익 잘 내도 잘 못 가는 게 사이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변동성이 죽으면 그래도 필수비들이 상대적으로 퍼를 다 15배 이상에서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표를 관점으로. 네, 표 하나 다시 한번 봐주세요. 예. 그래서 충격받은데 난 지금. 미국에서 트위터 뭐 이런 거 많이 깨지겠죠. 하나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여전히 그러니까 페드가 금리 올리기 전까지는 여전히 성장이 느린 겁니다. 2015년에 올릴 겁니다. 그 얘기는 여전히 주식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여전히 성장을 굉장히 많이 원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금리가 좀 올라가니까 뭔가 뜬구름 잡는 거 말고 조금씩 더 정확하게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C컬로 못 갑니다. 네. 여전히 성장을 원하는데 네. 여태까지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엄청난 꿈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게 안 나오면 주식에도 그냥 훅. 사실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저는 진짜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산업혁명, 수레, 바퀴 뭐 이런 건데 만드는 비용과 운송 비용에 관여하는 것들이 진짜 혁명을 생산성의 혁명을 일으키는 게 진짜 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트위터 같은 게 세상을 글로벌 경제를 얼마만큼 바꿨겠습니까? 크게 만드는 데 관여하지도 않았고 드론 같은 건 어떻게 봐요? 예? 드론 같은 거. 그거 아직 이게 만들고 운송하는데 아직 관여 못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쉐일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한 것 같고요. 우스갯소리인데 그냥 트위터 같은 경우 SNS 뭐, 노가리의 글로벌화 뭐 그 정도? 아니 우스갯소리고요. 그냥 네. 그쪽 사람들이 좀 기분 나쁘니. 근데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글로벌 경제를 얼마만큼 바꿨냐. 차라리 중국 같은 소비자들이 소비자들의 삶이 바뀌고 있고 소비자들의 선택이 바뀌고 있다. 이런 게 진짜 글로벌 경제의 큰 변화라고 인정하는 게 지금 훨씬 편한 겁니다. 특히 그런 것들이 필수소비재. 안정적이죠. 그래도 이게 그런 것들이 깨지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중국 소비자가 갑자기 점화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성장 전에서 스타일이 또 올라가는 게 달라지는 거고요. 글로벌하게 보셔도요. 지금 어디 마켓이 가장 뜨겁습니까? 여전히 글로벌은 성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론티어 마켓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죠. 네. 아프리카, 베트남, 멕시코. 저번에 나와서 말씀드린 일본 국채 발행이 실패했는데 저번 주에 멕시코가 100년짜리 국채를 발행을 성공시키더라고요. 허공. 이게 그건 몰랐네 또. 이게 저 100년이요? 예, 100년 아니 감히 멕시코가 3대에 걸쳐서. 근데 이게 불꽃처럼 팔려 나갔습니다.
아니, 오늘 너무 근데 헷갈린데. 그렇게 보면 시장에 돈이 진짜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글로벌 잉여 자금은 굉장히 심지어, 많습니다. 심지어 뭐 스페인도 지금 국채금리가 3%대니까 이런 거 보게 되면은 뭐 고포구 나발이구 간에 한번 버블 한번 나올 그런 아니, 상황 아직은 아닐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만약에 물질 보고 얘기를 끼어들어야지. 만약에 그럴 정도면 네. 이게 채권 시장에도 돈이 벌써 많이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네. 채권 시장에도 돈이 이게 지금 계속 잽 던지고 있는 정도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아직도 글로벌이 만약 뜨겁게 좋아지면요 이게 빨리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천천히 좋아지니까 아직도 글로벌 주식시장은 금융시장은 성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했냐면 지금 단계는 이제 선진국이 먼저 좋아졌다. 그래서 미국 한번 싹 들어가 준 겁니다. 들어가지고 특히 뭐 유동성을 미국이 많이 뿜어지는가 고퍼주도 성장주도 그런 걸 했다가 이제 조금씩 미국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고퍼를 까고 뭔가 좀 콘크리트하면서 꿈이 있는 대로 가고 싶은 겁니다. 글로벌은 중국이 빨리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자 하는데 일단 프론티어 마켓들 올해 좋다. 동남아에서 프론티어 넘어가고 프론티어 마켓에서 그 다음에 한국 넘어가고 한국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 들어가고 그 다음에 브라질 가고 미국 가고 이 순서대로 계속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최근에 보시면 프론티어 마켓에 걸려있는 주식들 뭐 아웃소싱 해가지고 OEM을 한다던가 아니면 거기다 뭐 섬유 이런 거 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또 귀중한 시간 내셨는데요. 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서비스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멕시코 100년짜리 얘기하셨길래 네. 제가 또 전전 이코노미스트한테 알려드릴 것도 없잖아. 제 수준에서. 네네. 멕시코 혹시 여행 가실 일 있잖아요. 혹시라도. 예. 그러면 어디 저 아저씨를 불러 일 있고 저 아가씨 불러 일 있잖아요. 남자 부를 때는 험버트라고 그냥 부르세요. 움베르토인데 영어로 하면 험버트거든요. 움베르토 불러요. 예. 여자는 마리아라고 그러겠죠. 거짓말 같죠. 10명 중에 9명이 돌아봐요. 왜냐면 멕시코는 자기 부모들 이름을 성을 다 갖다 붙입니다. 정치 이름이 해갖고 이름이 길어요. 뭐 20자 쓰는지 막 들어가거든요. 네. 마리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자는 움베르토. 그 험버트거든요. 영어로 하면. 움베르토. 네, 움베르토나 마리아 부르면 다 쳐다봅니다. 하나 서비스 드렸습니다, 제가. 예, 쳐다보면 뭐 주나요? 아니, 사람 부르 있잖아요. 레스토랑에서 사람 네. 부를 때, 그냥 뭐, 미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익숙한지 모르잖아요. 미세스 마리아 이렇게 부르면 다 쳐다봐. 알겠습니다. 예. 더 하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남자의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 이제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우리 전전이 이코노미스트 할 말이 많아요. 아직도 안 들어가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시간 제가 늘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뭔가 신났어요. 네, 기분이 뭔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방송이 아까 약간 건방진 얘기를 했어요. 네. 자기가 얘기하니까 글로벌 투자들이 반응을 하고 있다. 지금 바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영해서 지금 네. 그런 것도 올른다는데요.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친구야. 정말. 우리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런 거를 우리 공대생이 잘 받아먹잖아요. 네. 저는 다 못 알아듣는데 또 나중에 설명을 하면 다 알아서 또 저는 알아서 종목도 찾고. 그러니까요. 예. 거기다가 부지런해야죠. 근거가 있냐 그러면 전전 이코노미스트 한 얘기라고 이건 참 얘기하는. 어저께 꼬리 달고 오늘 올라네. 풀었네. 뭐가요? 이건 창호. 어제 이건 창호 했지 않습니까? 전전 이코노미스트 얘기를 듣고 이제 또 생활 필수품 쪽에서 제가 또 골라봐야죠 또. 속옷 안 입는 사람 봤어 자기? 저요. 속옷 안 입어? 어렸을 때. 속옷 안 입는 중국 사람 봤냐고. 없어요. 필라코레가 오늘도 그러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예전에 말도 안 되는 얘기일 때. 말도 안 되는 쌍방울에 제가 옆에 건물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 쌍방울 그때 그 IMF 때 뭐라 그랬냐면 4천만이 빤스 한 장이면 쌍방울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프랑카드 붙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잘 안 살아나더만. 트라이 지금 어떻게 됐죠? 아직도 상장돼 있나? 트라이? 네, 트라이가 어떻게 뭘로 바뀌었나? 몰라요.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나 모르겠네. 예. 해성 쌍방울 옵틱스. 아직도 있네. 빨리 본론 가죠. 해성 옵틱스 가봐. 해성 옵틱스. 해성 옵틱스가 좋다. 응. 라는 건데요. 지금 뭐로 해서요? 스몰캡, 이거 단독으로 따로 리포트가 나온 건 아니고요. 네. KB투자증권에서 그 해성 옵틱스, 카메라라고 말씀하면 됐지 않습니까? 카메라, 자동차용 카메라, 뭐 핸드폰 카메라, 이쪽 그 카메라 렌즈 하는 쪽인데, 카메라 쪽입니다. 카메라. 근데 이제 삼성전기 LG 이런 데 하는 거 아니야? 네네. 그래서 이노텍. 지금 보게 되면은 이 KB 투자증권에서 그러니까 그 스몰캡 리포트 중에서 들어가 있는 종목에서 이제 발췌가 되는 이제 그런 보고서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하이맥스 속 카메라 모듈 생산업체, 렌즈 모듈이죠. 그러니까 자동 초점 장치. 저는 자동 초점 장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뭐 이거 그 나오는 기업이고요. 현재 이제 1,600만 화소에서 800만 화소까지 생산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2013년도 실적이 조금 안 좋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지금 수준에서 놓고 보면 아주 좋은 지금 그런 기업이고 지금 작년에도 한 180개 했으니까 단기 순이익으로 150개 하고 그래서 양호한 그런 모습이고요. 네. 지금 수율이 좀 안 좋았다라고 하는데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오고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캐펙스 투자가 진행 중이다. 지금 공모 자금을 받아서 저 이런 기업 좋아하거든요. 공모해갖고 뭐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띵가띵가 놀고 사장님 골프 치러 댕기고 해외여행 가고 사장님 갑자기 룸사랑에서 살고 이러면 그 회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계속해서 시설 투자하고 공장 투자하고 하는 회사들은 실적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전기 협력사 중 유일하게 베트남 공장 진출을 한 업체입니다. 아, 삼성전기에 네네. 납품하는 회사예요, 이 네네. 회사가? 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고 딴 얘기를 해. 그래서 지금 네. 좋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건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작년에도 이제 매출이 한 3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도 역시 2,700억 정도, 작년에 네. 1,700개에서 2,700개로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또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카메라 렌즈 쪽인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매출이 2,700개, 내년에 또 내후년에 보게 되면은 3,400개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순이익이 작년에 140개였거든요. 근데 올해 260개 정도. 그러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1,500이니까 네. 지금 뭐 PER 배수로 치면은 상당히 낮죠. 5.6배. 그리고 내년에 360개 정도 단기 순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PER 배수로 4배 뭐 이런 수준이라서 지금 뭐 해성 옵틱스 신규 상장 중입니다. 얼마 안 됐고 최근에 좀 올라왔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에 대한 쪽 충분히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해성 옵틱스 얘기했는데요. 너무 네. 시간 좀 지금 막판에 그 둘이 또 전준이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전 GS 건설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GS. GS 건설. 네. GS. GS 건설 어저께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요. 레포트 바라보시면 될 텐데요. 제목 자체는 하나의 대투증건데 제목은 한자로 써놨네. 무사기환. 뭐 네. 살아서 돌아왔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라이언 일병 네. 구였네. 네, 근데 포인트를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이제 제가 분위기를 말씀드리자 업계 분위기 보면요, GS 건설은 목표가를 올리는 곳이 나옵니다. 네. 앞서 LG전자 목표가 올린 것을 제가 별로 못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수는 매수인데요. GS 건설은 중립도 있고 뭐 여전히 그런데 좀 올리는 애들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 포인트는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부동산이다. 네. 그 정몽준 의원 쪽이 되건 뭐 박원순 시장 쪽이 되건 아니면 또 누구죠? 뭐 있잖아요. 국무총리 하던 김황식. 네, 그 사람이 되건 뭐 딴 사람이 되건 간에 되는 거란 말이죠. 심지어 아니면 뭐 누가 부동산 개발 절대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건 되는 건데 그건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영업 적자가 났습니다. 이번에도요. 근데 이게 보면 183억이 났는데요. 나름 상당히 선방했다. 왜냐면 작년 이맘때 온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던 쇼크 중에 이런 쇼크 없었잖아요. 21세기 최대 쇼크죠. 삼성 엔지니어링과 GS건설의 동반 대규모 적자. 얘네가 5천억 냈고요. 그죠? 근데 삼성 엔지니어는 작년 상반기에 플러스를 냈어요. 조금이라도요. 얘네들은 GS건설을 1, 2분기에 또 1,000억 이상 또 적자 낸 걸로 제가 기억해요. 또 어닝 쇼크를 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번에 얘네가 한 얘기가 있어요. 한 얘기에 주목하시라는 것 때문에 오늘 구해드렸는데 어저께 뭐라 그랬냐면요. 잘 들으세요. 하반기에 흑자 전환 노린다. 이게 하반기에 흑자전을 노린다. 네. 그러니까 온기로 보면 자신 없다는 얘기고요. 하반기에 이제 노린다는 얘기를 이 회사에서 최대한 노력하게 되겠고요. 다음 플러스가 뭐가 들어있냐면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돈 잘 벌 자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뭐 GS건설 어차피 뭐 이것도 회장님 회사니까 뭐 망하게 하겠습니까? 그건 모르죠. 네. 여하튼 하반기 흑자 전환 노력하고 내년 되는 자신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갖다 붙이는 거는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레포트에 분위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특히 마침 이 레포트 쓰는 하나대투증권이 부동산 레포트 썼던 애들이잖아요. 맞죠? 네. 제 기억에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GS건설에 대한 지금 최근의 흐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여기는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는 곳입니다. 57,500원입니다. 네. 하나대투증권. 저 자신 의견 드리면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과 GS건설을 탑픽으로 보고 있다. 건설에서. 저는 좀 소박하게 보니까요. 연중 최고가 도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정도. 연중 최고가요? 연중 최고가잖아요, 지금.
아침에 안 됐었는데 조금 모자라. 36,000원? 지금 36,000원인데 36,950원이 최고가인데요? 아침에는 안 됐었죠. 예, 예. 그거 도전한다는 얘기? 900원. 그러니까 뭐 요건 좀 넘을 것 같다. 아, 그 요건 정도. 넘을 것 그래서 같다. 이거가 먼저 주도주가 되기는 쉽지 않죠. 네네. 다만 이거는 선거 때까지 살아있다. 반대로 선거 때까지 안 되는 거 있다? 모르겠어요. 저는요. 네. 조선주는 쉽지 않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주식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그냥 분위기 자체가 조선주 제가 기관 투자하면 안 산다. 살 수가 없어요. 저라면은. 예, 왜냐면 자기 최대한 사고 있는데 더 살 수가 없죠. 언제라도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정도를 저는 그렇게 건설주 그렇게 보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이제 토크 배틀들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실적 나온 김에요. L전자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L전자 어떻게 보세요? LG전자요? 오늘 왜 빠진다고 보세요? 오늘 그 시장에서 일단 뭐 실적에 대한 쪽은 나왔는데 역시 시장의 핵심은 가전사업부에서 잘 나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원하는 건 이제 그 스마트폰 쪽에서 그 실적이 잘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미 작년 4분기에도 가전 쪽에서는 실적 잘 나왔고요. 작년 3분기 때도 가전에서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 성장을 보여달라는 거죠. 네. 어차피 가전은 잘하는 거 안다. 근데 니네도 스마트폰 쪽에서 팔 수 있다라는 걸 보여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IM사업부에서 적자, 흑자에 대한 쪽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이거에 대한 실망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 반등에 따른 뭐 그 차익 실현에 대한 쪽이 좀 나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리겠는데요. LG전자 얘기 드리겠습니다. L전자 바로 네. 얘기해드리면요. L전자는 3천억 정도 컨센서스였잖아요. 근데 5천원대에 나왔어요. 깜짝 실적이 나왔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이건 그 분위기인데요. 네. 분위기인데 매수견을 유지하고 있지만 목표 주가를 그렇게 올린 데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거고요. 뭔가 의구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레포트 대부분 제가 2개를 봤어요. 사실 다는 못 보고요. 2개를 대충 봤는데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번에 테레비가 잘 팔린 거예요. 테레비로 상반기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테레비까지 상반기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실적 2분기에 더 좋다는 얘기합니다. 얘네들이요. L전자가요. 네. L전자에 대한 입장이 그래요. 하반기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좋게 보는 애들 얘기입니다. 테레비는 조금 줄어들 거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6월 달에 월드컵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요. 6월 말에 G3가 나온다고 합니다. 회사 측 네. 얘기로는 G3가 6월 말에 하면 하반기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반기 2분기에는 이제 광고도 뭐 좀 들어가겠죠. 마케팅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3분기에 하니까 테레비 잘 팔린 거에 따라서 2분기도 좋고 아니면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그것은 마케팅 비용 때문에 그런데요. 하반기에 이제 문제라는 거죠. 이벤트 끝나고요. 아시안 게임 때문에 테레비 사는 사람 제가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인천에 사니까 인천 관공서를 사겠죠. UHD TV도 살지 모르겠지만 뭐 모르겠어요. 저는 제 주위에는 듣보잡이에요. 아시안 게임 때문에 테레비 산다는 사람은. 하는지도 모르는데 뭐. 근데 브라질 월드컵. 브라질 월드컵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 이거요. 네. 그래서 저는 테레비가 하반기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인데요. 스마트폰 사업을 아까 얘기한 대로 얘네들 좋게 보는 애들은요. 7만 원이고 9만 원, 10만 원 하는 애들은 하반기 흑자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될까요? 그거 아무도 모르는데요. 아무도 모르죠. 또 알아요? G3가 대박 날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는 그래서 있는 수치 그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있는 수치. 지금부터는 팩트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제 실적이 다 나왔잖아요. 대부분의 네. 주요 메이커들이에요. 1분기 실적 다 나왔기 때문에 숫자가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건요. 적으세요. 1분기 세계 휴대폰 시장 몇 퍼센트 성장한지 아세요? 네. 세계 전체 휴대폰 시장은요. 6% 늘어났습니다. 6%. 전 세계 시장이요. 전 세계 휴대전화 시장 전체 성장률이 9.4에서 약간 모자라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건 다시 말씀드리면 6%라는 건 다시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6%로 늘었어요. 삼성전자. 전 세계 시장 9.4가 늘어났습니다. 9.4 좀 적어드려야 돼요. 네. 9.4가 늘어났는데요. 6%. 그러니까 삼성전자 평균 대비 저조했다. 판매 대수 기준입니다. 판매 대수. LG전자 하반기에 플러스 난다. 이게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메롱이다. 메롱. 성장률 1.2%. 평균 9.4에서 1.2%밖에 안 늘어났어요. 맨날 우리나라가 까는 거 있죠. 애플. 언론에서 미친 듯이 까는 애플.
16.8%는 늘어났고 여기는 중국의 효과가 크다고 얘기합니다. 16.8% 나왔고요. 중국 회사들 막 엄청들 무시했잖아요, 사람들이요. 아직도 네. 무시하는 사람 많잖아요. 저런 거 누가 쓰냐고. 걸레 같은 거. 화웨이 22.3.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노키아 마이너스 24%. 그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전반적인 스마트폰 시장인데 여기서 LG전자 잘 될까? 저는 약간 쾌출 막을 갖고 있어요. 저 자신의 의견이요. 글쎄요, 저는 LG 애플이 이 정도 늘어났는데, 이거 당연한 효과고, 이번 분기부터 이제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당연하다라는 건 뭐냐면, 1분기 때는 당연히, 그러니까 삼성은 이제 발표를 시작을 했죠. 네. 5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갤럭시 S5에 대한 판매를 2분기부터 들어가는 회사고,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달에 제품이 나오니까 3분기부터 이제 판매가 들어간다라고 맞아요.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애플이 이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이라는 쪽, 차이나 모바일과에 대한 효과, 네. 요것이 이제 일시적으로 좀 나타났다, 일시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봐서 그렇게 아주 의미 있는 데이터다라고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삼성전자는 그런 와중에도 비수기임에도 6%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선방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좀 아쉽다. 근데 이제 신제품에 대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LG전자도 스마트폰에 대한 판단 자체, G2에서 보여줬던 가능성은 글쎄요, G3에서 한번 꽃피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기대하셔도 좋답니다. LG전자분들, 주주분들 기대 한번 해보시죠. 저 LG전자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이 친구는 펜텍 유저입니다. 펜텍 유저. 네네. 펜텍 유저. 제 친구가 펜텍에도 있고 LG전자에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도 조금 어려운 친구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여하튼요, 그럼 알아서도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숫자는 있는 그대로 팩트. 사실 그대로, 해서 그냥 숫자 그대로 불려드렸으니까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넘어가죠. 네, 하루 코너입니다. 어저께는 제가 또 이겼나 보네요. 네. 제가 결국 9승으로 이제 오늘 하루 더 있지만요, 의미가 없고요. 9승, 그리고 이성훈 대표가 12승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만 이기고 2, 3, 4 계속 3달 연속 졌죠? 네, 그거는 이제 3만 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2만 원을 제가 삼성의 패로 해서. 돈 내기 안 한 건 얘기할 필요도 없죠. 네네. 입이 피곤할 뿐이고요. 네. 여기서 행사 한번 갖겠습니다. 행사.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주식이란 거는 직선이 아니잖아요. 주식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했다 추세를 얘기하는데 절대로 안 깨진다 이런 얘기. 그리고 무조건 올라간다 얘기하는 건요. 바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감성을 신고하면 되죠.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것은 너무나 잘 나가다 보니까 이성훈 대표가요. 약간 겸손해서 거리가 멀어졌다. 그것은 지금 준엄한 윗분들이 알아서 전 세계에 기운이 나타나서 어저께 하이닉스가 어저께 좀 아픔을 줬다. 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어저께 종가가 깨졌기 때문에 10,000원의 증정식인데요. 저도 1,000원짜리 새 돈을 갖다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거 뭐죠? 여기 신바람이 갑자기. 오늘 1,000원짜리 어디서 구했어요? 구하기 은행 힘들죠? 가서 구했습니다. 구하기 힘들죠? 네, 구하기 힘듭니다. 1,000원짜리 구해갖고 네. 봉투에 넣어서 상납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4만 원 깨진 기념. 네. 이 SK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은요, 지금 이학영 위원님 페이스북에다가 융단 폭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공전에 알겠습니다. 고개도 좀 숙여야지. 이렇게. 저는 항상 이럴 때 돈을 주고받더라도 이거 보여주세요. 어디 겁니다? 이 봉투 자체가. 키움증권을 사랑한다는 거. 키움증권. 예. 제가 준비한 거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저는 쓰도록. 그때 꾸깃꾸깃한 봉투에 받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저는 예의를 갖춰서 또 시절이니 많지 공손하게 키움증권 봉투 사용했다라는 점 사장님께서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계신 분께서는 꾸깃꾸깃한 봉투로 지난번에 주셨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10,000원에 보니까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많은 이긴 기념으로요. 네. 다음에는요. 5월 2일날 금요일날 바로 네. 월간 종목 한번 들어가 보죠. 월간 종목이요? 월간 종목. 너무 먼데. 쫄아서. 쫄아서. 네네. 월간 종목을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간 종목으로 해갖고요. 그래서 우리 또 잘 아시는 분 있으면 같이 해도 재밌는데 말이야. 그건 나중에 한번. 참 저희가요. 저희가 뭐라 그러죠? 후원? 예. 협찬? 예.
저희가 협찬을 하나 지금 될 것 같아요. 협찬.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하여튼 저희가 잘 구성을 해갖고요. 먹는 식사권 이런 걸 제가 하나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는 고기, 맛있는 거를 제가 하나 할 테니까요. 그거 제가 구상을 해서 되는 대로. 이건 뭐 회사랑 상관없어요. 제가 저희가 협찬을 받아오는 거니까, 그 PD분이랑 여기 높은 분들 얘기해서 제가 다음 주 중에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청자분들 참여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아쉽네. 응? 그 고깃집이 프랜차이즈면 참 좋은데. 프랜차이즈는 아니야. 어딜 가야 돼. 근데 맛있긴 맛있어. 네. 그건 그렇고요. 마지막 코너인데, 하이로 코너 이제 바로 갈 텐데요. 1956.67인데요. 1957 가보자. 1957. 예. 하시죠? 예. 오늘 승부도 다 난 건데요. 네. 저는 그냥, 에따 하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따 하이? 응. 일단 에따 로 그럼. 네. 로로 가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이 어렵다 그럴 때 네. 희망에 끊어놓지 말자는 관점에서 하이 한번 가보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자기 왜 로예요? 일단 한번 찍어야 하지 않겠어요? 의미 있는 라운드 넘버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면 의미 있는 또 구간 한번 찍어줘야 되거든요. 네. 추세대 바닥이 또 1950이니까 네. 1956이면은 네. 얼마 안 남았다라는 관점에서 네. 찍을 거 빨리 찍자라는 관점에서 로 보겠습니다. 네, 두 남자 쇼 어저께도 못 해드렸는데 빨리빨리 후기에 올라오는 거 좀 몇 개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가을하는 이걸 계속 못 드려요. 오늘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가을 하늘님입니다. 건설주 좋다 하셨는데 은행주도 슬쩍 같이 다뤄주신 고맙겠습니다. 이거 못했거든요. 사실 전 건설주 제가 잠깐 계획해드리겠는데요. 어떤 은행주인지를 알아야죠. 제가 예. 건설주 좋다고 얘기한 거는 건설주가 좋다기보다는 GS건설하면 조금 될 것 같다. 그런 관점이라서 은행주랑은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요거는 금요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하늘이님, 이거는 중국 ETF에 올인하셨는데 하여튼 올인은 좀 쉽지 않은데요. 중국 상해 지수 및 환율 중장기적 전망 이거 가능해요? 전 잘 모르는데 이거. 이거는 가능할 수는 있는데 네. 안 하는 걸로. 이건 좀 어렵습니다. 네. 제가 금요일 날만 해갖고요. 자료가 있으면 찾아보겠고요. 요거는 네. 전전 이코노미스트 다음번에 한번 출연하게 되면 이때 중국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네. 이런 걸 오늘 한번 했어야 되는데 물어보죠. 못했어요. 예. 너무라님. 작년부터 딱 한 종목과 두 남자 쇼 시청 중인데 투자 스타일을 제대로 배우고 있다. 전에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초기에 건전하게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저는 이렇게 멋진 말 잘 안 했는데 좋은 방송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수혜주들 한번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쓰셨는데요. 오늘 시장에 보여주고 있네요.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SK, 호텔신라는 밀려서도 10만원 가는 판이고, 저는 내년 후년까지 해서 지금부터의 수익률은 SK 네트워크를 한번 보자. 는 얘기를 갖고 있고요. 랜덤 워킹 형님님은, 이분은 대세 공대생님 칭찬하는 듯 하다가, 1만원 수여식 하라고 해서 오늘 그거 했다는 거. 대세님, 코 묻은 돈 획득했다. 위원님, 깍띠 형님하고 만난 거 10,000원어치 대박 맛있게 먹겠다. 하겠고요. 하나 홍보가 아니라요. 저희가, 화면 좀 잡아주세요. 딱 VJ라고 저희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딱 VJ. 신기한 동영상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는 갖고 오지 못하는 깜빡 잊지 못했는데 다음 주에, 요번은 금요일 날 있죠? 내일 모레. 맞죠? 네네. 이규창 기자 나올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 라이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오늘 다 찍었는데요. 사물인터넷의 기본이 되는 바로 그 기본 있죠? 네, 이건 바로 노엘 비더만 바로, 잠시만요. 바로 기본이 되는 바로 그 기본. 저희가 정식으로 통과해서 사인까지 다 내고 제가 오늘 테스트 영상까지 다 찍었는데요. 구글 플레이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요. 박스 개봉하는 거. 구글 플레이 저희가 직접 샀거든요. 구글 글래스요. 그래서 구글 글래스를 금요일 날 이규창 기자가 쓰고 나올 겁니다. 시청자분들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박 신기하고요. 구글 글래스로 많은 동영상 올려드리겠고. 일단 오늘 여기 구독 신청해 주시면요. 딱 VJ도 다시 한번, 구독 신청하는 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리라 그러는지, 네. KT가 지금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요? 갤럭시 S5 150대 네. 무상 교체 긴급으로 날라왔습니다. 그거 KT 네. 그런데 전화 한번 받아줘야 돼요. 네네. 그래갖고 저희 PD 머니터 방송 PD가 갤럭 네. 아이폰 5S 있잖아요. 네. 그냥 거저 바꿨어요. 네. 하여튼 아마 오늘 여기까지. 월말이 제일 싸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스마트폰 교체는 월말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금요일 날 다시 저희가 구글 글래스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